네,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에는 무언가 변화가 있을까요? 저희 같이 전략 고민해 보도록 하죠. 자, 산타는 바다 건너서 미국과 또 바다 위인 조선 쪽에서는 이미 갔나 봅니다. 산타의 선물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요. 자, 먼저 뉴욕 증시 상황부터 보시면 지난주 FOMC로 인한 쇼크가 무색할 정도로 마지막 거래일에는 회복을 마쳤습니다. 이런 연휴에는 예상치를 밑돌았던 물가 지표 덕분인데요. 연준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키포인트 중 하나인 물가의 측면에서 중요시 생각하는 지표로 꼽히는 11월 PCE 지표가 2.4% 상승한 걸로 확인이 된 겁니다. 자, 이런 수치 우리 늘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컨센서스보다 하회를 한 거죠. 그러면서 연준이 2%대라고 외쳤던 물가에 이제 어느 정도 다다르고 있다라는 안도 심리가 반영되면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반도체에서 좀 주춤했었던 엔비디아가 다시 힘을 내주면서 3%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그 밖에 브로드컴은 랠리 이어오고 있습니다. 끝으로 마이크론도 실적에 대한 쇼크를 이겨내고 다시 힘을 내준 모습이죠. 전체적으로 뉴욕 증시도 나쁘지 않았는데요. 자, 우리도 사실은 지수라든지 환율단만 봤을 때는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다만 조선 쪽에서는 계속해서 호재가 나오고 있는데요. 주말 사이에 크게 반도체랑 조선 쪽에는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이 비기슈에 대해서는 브리핑 이후에 전략 짜보도록 하고요. 그 밖에 우리가 이번 주에 좀 주목해볼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봤을 때 대표적인 하나 꼽을 수 있다면 트럼프 인맥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는 정치 인맥주를 넘어서서 트럼프 인맥까지 엮어지고 있네요. 지난 거래일이었죠. TK 케미칼의 SM 그룹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초청을 받았다라는 소식에 TK 케미칼 상한가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해운주까지 줄줄이 매기가 붙으면서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 보였었는데 이번 주말에는요. 갑자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식사를 하고 10분에서 15분 정도는 심도 있게 대화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그 대화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세부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그래도 요즘에 수급이 말라가고 있고 딱히 어디로 갈지 주도주가 없는 상황인 만큼 또 크리스마스 휴장도 기다리고 있죠. 때문에 이렇게 일시적으로 수급이 충분히 붙을 수 있다라는 코멘트들이 많습니다. 앞서 머니그램에서도 그런 코멘트 확인하고 오셨죠. 그런데 비단 신세계만 엮인 건 아니죠. 상장돼 있는 신세계 관련주들 상당히 많습니다. 이마트, 신세계건설, 신세계 INC 등등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뭐 기타 다른 섹터로 봤을 때는 자율주행 안에서 일부 기업들, 비만 관련해서도 꾸준히 시세는 이어오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섹터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일부 개별단의 강세를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계속 옥석 고르기가 좀 중요할 때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주말 사이에 나온 반도체와 조선 쪽의 빅이슈 무엇이었는지 브리핑으로 만나보시죠.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었던 삼성전자도 드디어 보조금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죠. 바로 금액입니다. 받긴 받았는데 당초보다 무려 30% 가까이 감액된 수준으로 받았다라는 거죠. 당초면 얼마였을까요? 4월에 예비 거래각서에서 표기된 금액은 64억 달러, 약 한 10조 원 정도로 우린 추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령을 하고 봤더니 금액이 거의 절반 정도로 깎인 거죠. 47억 4,500만 달러, 그러니까 6조 9천억 원 정도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 다른 기업들이 받았던 금액을 따져보게 되죠. 봤더니 TSMC, 마이크론 모두 다 원래 기존의 예비 거래각서에서 표기된 금액과 큰 차이가 없었던 겁니다. 물론 차이가 있는 인텔 같은 기업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만큼의 폭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다음 스텝으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 삼성전자, 안 그래도 어려운데 삼성전자만 보조금 금액을 이렇게 줄인 걸까?
전언은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에서 투자 규모를 당초보다 축소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에 맞춰서 금액을 줄인 것뿐이다라는 거였는데요. 삼성전자의 투자 금액을 보시면 440억 달러에서 370억 달러로 한 15%, 16% 정도 줄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보조금 규모의 축소폭은 그것보다 더 크다라는 거죠.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고민해봐야 될까요? 일단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바뀌려는 걸 뒤집을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현 정부에서는 그래도 지원 자체를 해준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집행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 공은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포인트에서 생각해 볼 부분은 한 2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트럼프 이기에서 출범되고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 이게 실제로 집행이 되는지 그 여부가 될 것 같죠. 물론 차기 정부라고 해서 이전 정부의 어떤 집행권에 대해서 뒤집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만 그렇다면 트럼프가 들고 있는 관세 카드로 조정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2번째 포인트인데요. 트럼프 지금 대통령 당선인의 경우에는 어떤 보조금을 주는 당근책이 아니라 관세를 더 높여서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의 공장을 짓게끔 하는 채찍요법으로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조금은 준 대로 집행을 하되 더 많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 같이 고민하면서 반도체 양대장 이제 다 보조금 받았고 연말이 됐기 때문에 다시 우리 이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전략과 함께 다음 내년에 대한 고민도 같이 이어서 해볼 거고요. 반도체에 이어서 조선도 상당한 호재가 나왔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조선업 강화법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건데요. 이것의 정식 명칭은 미국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 및 항만시설법입니다. 현재 시간 19일자로 통과가 된 거고요. 자, 어떤 내용인고 하니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 내에서 건조하는 상선을 10년 내에 지금보다 한 4배까지 확대하겠다라는 거고요. 동맹국가는 조선업에 대해서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활발하게 좀 도움을 얻겠다라는 것. 또 미국에 있는 조선소에 투자를 할 경우에는 세액 공제도 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마치 반도체, 마치 IRA 같은 느낌인 거죠. 그 밖에 중국에서 중국뿐만이 아니라 그 외 위험 국가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요. 그런 국가들에서 미국의 선박을 수리할 경우에는 200% 관세를 부과할 것이고 또 중국산 수입품 10%는 무조건 미국의 선박으로 운송을 해야 한다라는 조항도 달았습니다. 자, 이 5가지를 크게 정리해보면 2가지 포인트죠. 미국에서 앞으로 선박을 굉장히 많이 만들 것이고 중국의 선박 의존도는 줄일 것이다. 중국에 대해서 다시 빗장을 걸어 잠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제 반도체, AI, 양자에 이어서 조선까지 확실하게 스탠스를 두겠다라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노릴 수 있는 수혜는 뭐가 있을까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중국에 현저하게 좀 밀리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 포션이 나쁘진 않습니다. 중국 한 50%, 우리가 한 30%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빗장에 잠그게 된다면 그 넥스트 스텝은 우리가 될 확률이 큰데요. 자, 그런데 실제로 트럼프 측에서도 대통령 당선인과 통화를 했을 때 구남이라든지 MRO 쪽으로 언급을 했었죠. 그런데 최근 한 달 전에는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역량을 갖고 있고 미국의 조선업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이러한 역량적인 측면을 꼼꼼히 따져 물었다라는 외신의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그만큼 현실적으로 셈법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팩트고 여기서 우리 주식과 어떻게 연관을 지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미국 정부에서 선박 건조를 늘린다라는 건 어떤 선박일지가 좀 궁금합니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석유라든지 전통 에너지로 회귀를 한다라고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LNG 쪽으로 친환경 쪽으로 이어가야 되는 건지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원래 LNG 쪽을 잘 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어떤 반사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역량이 좀 그렇게 크다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다만 새롭게 문을 연 MRO, 유지보수 정비 쪽이라든지 구담 쪽으로는 이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 충분히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시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계산을 잘 해봐야 될 듯합니다. 오늘 모실 두 분께 이러한 부분들 힌트 얻어가 볼게요. 자, 그 밖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 만큼 일정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자, 크리스마스가 오늘 이번 주에 같이 포함이 돼 있고요. 그 밖에는 조금 마이크로단에서 챙겨볼 만한 이슈가 많은 한 주입니다. 먼저 오늘이죠. 카카오엔터 임시 주총이 개최될 예정이고요. 탄소 중립 얼라이언스 선언식도 한 오후 2시 반쯤에 비공개로 예정돼 있습니다. 요즘 탄소 중립 관련해서 CCUS 뭐 이런 테마들이 계속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뉴스거리에 충분히 반응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일본은행의 회의록도 공개를 앞두고 있고 크리스마스 전에는 미국, 영국 그리고 유럽의 일부 국가들 조기 폐장합니다. 휴장 크리스마스 당일엔 당연히 우리나라도 휴장을 하고요. 목요일에는 오징어 게임 시즌2가 드디어 공개됩니다. 앞서 머니그램 코멘트에서도 이 부분들 참 많이 언급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관련주들 또 움직임이 있을 건지도 체크 필요하고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 끝으로 금요일장에는 좀 많네요. 미국의 배터리 태양광 풍력 기업의 세액 공제가 시행될 예정이라서 다시 한번 관련주들의 어떤 관심이 가져질 그런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 밖에 좀 테마적으로 움직일 만한 것들은 야놀자에 대한 것들, 뭐 합병 이슈, 양자 정보기술 관련해서 국가 표준의 또 재정 소식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굉장히 뭐랄까요? 조금 조그만한 그런 마이크로단에서 챙겨볼 이슈가 많아서 이번 주는 좀 매기가 바쁘게 움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한 주의 일정표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 우리가 챙겨볼 만한 알파 이슈는 뭐가 있을까요? 드디어 또 다시 닥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나토가 방위비 5%더 내야 된다라고 또 강경하게 입장을 밝힌 건데요. 취임을 앞두고 동맹국 압박을 할 예정이라고 그 금액은 5% 정도로 외신이 전해왔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이슈 다시 한번 물 위로 오르게 된다면 방산주에 대한 흐름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 환율이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부담스러운 레인지에 들어와 있습니다. 1,500원대가 지금 돼서 대기업들도 버티기가 어려운 실정이다라는 건데요. 예상 밖의 급등에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자구책을 많이들 표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기가 별로 안 좋아 보이죠. 글로벌 금융 위기 때까지 치솟는 건 아닌지 세간의 우려가 커지는 대목이고요. 끝으로도 한번 볼까요? 내년 양회에서 드디어 경제정책을 다 풀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경제공작회의에서 시 주석이 굉장한 코멘트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에 부응을 할 만한 것들이 쏟아질 것이다라는 건데 대표적으로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건 소비주들이겠죠. 내수 회복을 위한 소비 대책이 많이 나올 거다라는 건데 내년도에 양회 이전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계속 중국에 대한 소비주들 지켜봐야 되는 건지 궁금해지네요. 자, 오늘도 확인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전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우러 가보겠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이죠.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김용빈 주임, 더 커넥트머니 박철순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특별한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주제 같이 좀 풀어가 볼 텐데요. 먼저 반도체입니다. 아마
많이 이미 다들 보셨을 거예요. 반도체, 삼성전자가 드디어 보조금을 받았는데 그 금액을 봤더니 약간 뜨악했습니다. 투심, 오늘 장에서 어떻게 좀 반응하리라 보세요? 일단은 좀 좋은 부분과 안 좋은 부분을 이렇게 좀 나눠놓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대다수 언론에서는 좀 보셨다시피 좀 안 좋은 쪽으로 많이 비춰지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네. 이 보조금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26%나 삭감되었으니 너무나 큰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그쵸.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면밀히 따져놓고 봤을 때는 이 삼성전자가 칩스법에 대한 보조금을 받은 것이 이 투자금 대비해서는 사실 좀 생각보다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에서 뭐 받았던 인텔이라든지 TSMC 그런 부분은 다 10% 초반대에 있지만 삼성전자는 그 퍼센테이지에서 가장 높았다. 12.6% 정도를 기록을 했다.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최상이다. 투자금 대비해서는 제일 많이 받았다라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오히려 좀 좋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요. 그리고 또 사실 앞으로 남아있는 이 보조금이라는 것이 이 바이든 정부 때 이제 얘기가 나온 것이고 앞으로 있을 이제 트럼프 리스크에 대해서는 좀 아직 이게 확정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냐라는 것에 대한 아직 좀 의구심은 존재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26%가 축소되게 된 데에 따른 거는 사실 삼성전자가 이 미국에 이제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 투자 금액을 줄일 거라는 건 다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감액이 되면서 같이 투자 보조금까지 같이 감액이 됐다라는 좀 그런 부분에서 좀 포커싱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어떤 장단점을 놓고 가기가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사실 좀 뭐 뉴스 기사라든지 그런 플로우에서는 봤을 때 상당히 좀 안 좋게 좀 비춰지고 있다. 그래서 아마 투자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쪽에서는 좀 안 좋게 볼 확률이 좀 더 크지 않냐라고 좀 저는 비중을 싣고 싶고 근데 그렇게 된다면 사실 이 반도체 내에서는 어떤 쪽으로 모멘텀을 많이 봐야 될까라는 부분에서는 사실 이번 개별 이슈가 그렇게 크게 영향은 가지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매크로 지표가 특히 좀 많이 유의미할 것 같은데 일단은 매크로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환율 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유난히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그래요. 그리고 특히 이 코스피 지수에 따른 방향성을 갈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반도체 섹터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특히 매크로 쪽으로 오히려 수급적인 영향으로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또 좀 긍정적인 거를 좀 몇 가지 가져와 봤는데요. 최근에는 사실 이 엔비디아보다는 브로드컴이 더 대세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AI 쪽에서도 사실 막판 이제 스퍼트로 이제 브로드컴 쪽에서 이제 질주를 하고 있는데 이 국내 메모리 반도체향 쪽으로 좀 좋은 얘기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다. 사실 물론 이 언론에서는 많이 비춰지긴 했습니다. 이 브로드컴 관련해서 이 HBM이 국내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가 내년부터는 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비춰지긴 했었는데 근데 만약에 사실 계약을 하게 된다면 TSMC처럼 파운드리 쪽으로 계약을 한다라는 거죠? 브로드컴이 그걸 수주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엔비디아랑 똑같은 거죠.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렇게 이 HBM이 넘어가게 되면서 사실 기존에 우리가 왔었던 이 HBM이 결국에 뭐 그 엔비디아를 놓고 싸우고 있었잖아요. 하이닉스가 더 잘하니, 삼성전자가 더 잘하니, 아니면 뭐 또 마이크론이 더 잘하니 이런 부분에서 좀 싸우고 있었는데 사실 이 파이가 커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영향을 끼칠 확률이 상당히 좀 많이 작아졌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일부 기대감을 해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안 그래도 말씀해주신 부분 저도 궁금했었거든요. 그럼 이제 주임님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보다 브로드컴 발로 인한 어떤 설계, 디자인 하우스 쪽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여전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물론 뭐 그 에이직 같은 설계 쪽으로 많이 지금은 테마가 상당히 많이 돌고는 있지만은 사실 좀 밸류적인 입장에서 좀 길게 놓고 6개월 이상 좀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아직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희망의 끈 좋습니다. 우리 박철순 이사님은 어떠십니까? 결을 같이 하세요? 좀 달리 보세요. 일단 삼성전자만 봤을 때는 네. 여전히 저는 뭐 SK하이닉스 쪽으로 더 한 표를 던지고 싶은 그런 입장인데 일단 삼성전자가 뭐 안 좋은 거에 대해서는 뭐 너무나도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주가도 그만큼 선반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면에서는 사실 지금 삼성전자 충분히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보고 있지만 단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아직 올라오기에는 성장 모멘텀이 좀 너무 작다.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지만 그게 충족이 안 되면서 실망했던 게 바로 이 HBM의 어떤 엔비디아 납품이 아직 안 됐다라는 부분인데 일단 3가 이제 안 됐기 때문에 HBM 3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4라도 빨리 지금
계약을 따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엔비디아가 이제 루빈을 6개월 정도 빠르게 생산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HBM4도 지금 더 빨리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어차피 HBM3E까지는 지금 밀린 상황이고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그런데 HBM4까지도 만약에 밀린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건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일단은 조금 아직은 SK 하이닉스 밸류체인보다는 삼성전자 밸류체인이 조금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은 감안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래도 내년 한 6개월 이상 정도의 긴 시각으로 본다면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는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뭐 HBM을 일단 엔비디아에 납품을 못한 거는 뭐 당연한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범용 반도체, 레거시 반도체가 지금 아직 부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뭐 SK 하이닉스도 같은 지금 문제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다만 지금 아시다시피 HBM의 수요는 엄청나게 계속 늘어날 겁니다.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도 지금 HBM 쪽으로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범용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공급은 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내년부터 시작해서는 AI 폰이라든지 아니면 AI PC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또 이제 범용 반도체의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HBM 쪽으로 너무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범용 반도체의 공급은 딸릴 수가 있는 상황인데 내년에 이런 AI 관련된 디바이스가 나오면서 수요는 또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범용 반도체 쪽도 한 6개월 정도 이상을 본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회복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시장에는 조금 그래도 온기를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라면 SK 밸류체인이 난 것 같고요. 다만 긴 호흡이라면 삼성전자도 지금은 뭐 전저점만 유지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배팅 가능한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시계열에 따라서 아주 또 지혜로운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자, 지금 들어보시면 지난주부터 저희가 반도체 전략 점검 계속하고 있죠. 근데 공통적인 건 PC나 스마트폰에 대한 얘기,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데 베팅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는 포인트,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겠지만 6개월 정도 놓고 보자라는 데는 의견이 합치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반도체 점검 이 정도로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조선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선은 와 정말 좋네요. 근데 그렇죠.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옥석을 잘 가려내야 될 것 같은데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한화 쪽을 보자라는 말씀들 많이 주셨었는데 이번에 나온 조선업 강화법을 보면요. MRO에 대한 것보다 일단 선박 자체 건조를 많이 늘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캐파 확장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선박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세요? LNG 쪽일까요? 아니면 뭐 컨테이너 일단은 이쪽일까요?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네. 일단 뭐 조목조목 항목별로 제가 다 짚어봤습니다만 일단 전체적인 조선업에 대한 좀 우리나라의 부흥이 더 크게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뭐 어떤 선박이냐 이렇게 집어넣고 봤을 때는 특히 좀 방산 쪽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수주할 확률이 상당히 크겠습니다만 전남 이쪽이요? 일단 뭐 LNG를 놓고 봐도 일단 상선에 대한 규제까지 사실 들어간다라고 놓고 봤을 때는 뭐 탱커선이라든지 컨테이너선 이런 부분까지 다 들고 갔을 때는 사실 이 중국과 비교해 놓고 봤을 때 상당히 좀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전체적으로 좀 놓고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일단 이 미국에서 이제 조선업 강화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좀 짚고 넘어가자면은 일단 항목별로 제가 좀 유의미한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은 조선소를 이제 투자를 했을 때는 미국 조선소에 이제 투자를 했을 때는 25% 이제 세공제가 들어간 항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말씀해주셨던 이제 그 하나 쪽 계열사들은 특히 이 필리조선소에 대한 이제 이미 인수를 완료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특히 좀 국내 하나 쪽에서는 특히 좀 종목별로 수혜가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뭐 LNG일까 이제 탱커일까 뭐 컨테이너일까 이런 부분에 있을 건데 네. 근데 사실 저는 좀 전방위적이라고 좀 얘기를 했던 것이 사실 중국 조선업을 겨냥한다는 것은 LNG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그 상선 쪽이라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다 했을 때는 특히 이런 그 법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이 선박 운송에 대해서 2029년부터는 이제 미국으로 이제 수출입하는 배에 대해서는 10%를 무조건 미국 상선을 써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특히 이 중국 쪽에 대한 겨냥이 충분히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는 부분이고
그리고 선박 수리시에 이제 200% 관세 부과 이런 부분까지 사실 중국 조선업을 아예 대놓고 겨냥한 그런 부분이라 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 우리나라가 특히 좀 수혜를 받을 부분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이 중국 조선업을 겨냥하는 것이 이제 물론 돌려서 말했지만 그 위험국이라고 표명을 했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가 위험국으로 될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특히 우리나라 조선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강력하게 좀 밀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좀 저는 그렇게 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이 법안에 대해서는 사실 좀 유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생물보안법과 마찬가지로 이 조선업 강화법 법안이 사실 발의가 된 것이지 통과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물론 또 이 통과되기에는 상당히 좀 짧은 시간이 남았습니다. 2025년 초에 좀 통과가 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긴 시계열로 보시되 사실 생물보안법처럼 그런 리스크 엎치락뒤치락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좀 비중을 너무 크게 실는다든지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뭐 법안이 발의가 된 건 상원으로 전해져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통과가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차기 정부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생물보안법보다는 좀 더 강하게 시장에 힘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안에서 그러면 어떤 종목을 봐야 된다고 보세요? 제가 그 하나 쪽을 하나 들고 왔는데요. 한화. 네네. 제 종목 굉장히 수를 여러 번 특이한 해가지고. 종목이었어요. 네네네. 하나 오션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네. 하나 시스템입니다. 그 물론 방산주 아닐까요? 이제 하나 오션과 하나 시스템 둘 다 이제 뭐 수혜가 된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겠는데 사실 이 필리조선소를 저는 좀 대놓고 저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네. 이 필리조선소 지분 인수에 들어갔을 때 60%를 하나 시스템 쪽에서 이제 이미 비용 그 지분을 들고 왔었기 때문에 사실 이 미국 조선업 강화법에 대해서 사실 좀 긍정적인 좀 수혜를 받는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했던 세공제 그런 부분일 건데 그렇게 된다면 사실 하나 시스템이 좀 더 강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 하나 쪽 계열사들이 사실 디스카운트를 많이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필리조선소였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필리조선소가 사실 이 적자의 늪에 좀 빠질 수가 있다. 들고 오게 되면서 이 지분법으로 인해서 사실 이 실적이 너무나 망가질 우려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이런 법안 자체에 하나하나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이런 실적적인 불확실성 그런 부분을 다 조금씩 소거를 시켜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 하나 시스템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저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특히 머스크랑도 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방산 쪽으로 조선을 제외하고는 네. 네. 드론이라는 부분을 사실 좀 최근에 많이 좀 언급을 했었잖아요. 네. 좀 테마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중국을 좀 제껴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 쪽에서 어떤 뭐 드론으로 좀 유의미한 그런 종목들이 있을까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사실 하나 시스템 말고는 크게 좀 뚜렷한 그런 비전이 있는 회사는 좀 없지 않나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일단 하나 시스템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필리조선소 인수 마무리 타이밍이 참 좋게 잘 맞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조선, 방산 같이 공통적으로 교집합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와 시세가 좀 궁금해집니다. 요즘 한화가 반도체도 잘하고 조선도 잘하고 그러네요. 내년엔 한화가 좀 기대됩니다. 이번에 조선업 발의된 거 이사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선업은 뭐 지금 전체 섹터에서 뭐 가장 뭐 리스크가 적고 예. 기대감이 많은 섹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거의 주도주 같아요. 네, 맞습니다. 주도주입니다. 거의 뭐 지금 최고가를 찍고 있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은 섹터 중에 하나인데 일단 지금 간혹 이제 뉴스만 보다 보면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약간 혼동이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중국이 사실 수주라든지 이런 양들은 올해 훨씬 더 많긴 했거든요. 네. 하지만 이거를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2년치 일감이 대부분 다 쌓여 있는 상태고 이미 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걱정은 별로 없는 상태인데 이제 우리가 마진이 더 많이 남는 고부가 가치 선박들을 선별적으로 수주하고 있는 거라서 사실 뭐 퀄리티적인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더 수주를 잘하고 있다라고 봐도 거의 무방한 상태고요. 트럼프가 이제 당선 이후에 바로 이제 우리나라로 전화를 해가지고 조선업을 콕 찍었던 이유는 중국을 지금 배제해야 되는 상황이고 존스법 이후에 이게 지금 미국 이 해군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선박이라든지 조선 쪽이 엄청나게 좀 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협력 우호 국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국은 계속적으로 어떤 법안이 나올 때도 국내에 좀 수혜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다 좋게 보고 있지만 그래서 기술적으로만 잘 접근하시면 될 것 같은데 내년에 수익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조선 업종 중에는 현대미포가 가장 좀 마진율이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조선소의 경쟁이 좀 걱정이 되신다, 중국과의. 그렇다면
엔진 쪽을 보시면 됩니다. 엔진. 엔진, 우리나라 이제 현대중공업과 현대마린엔진, 그다음에 하나엔진, 요 세 기업이 1, 2, 3이거든요. 그래서 요 세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합치면 50%가 넘습니다. 거의 60%에 육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조선끼리는 우리나라와 경쟁을 하고 있지만 엔진은 우리나라 거를 더 선호한다라는 아, 거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만큼 실적도 굉장히 좋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마린엔진도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현대 마린 엔진도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하나 엔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좋은 회사니까요. 엔진 쪽도 한번 묶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좋은 힌트를 주신 것 같아요. 사실 조선주의 경우에는 너무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미포도 지금 고점이고 여러 가지 부담스러워서 하나 쪽으로 넘어가 볼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도 나쁘지 않지만 엔진 쪽으로는 우리가 중국보다 훨씬 더 점유율이 높다. 50%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뭐 현대마린 엔진 여러 가지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이렇게 갑작스럽게 네. 초대 손님으로 모셨는데 아주 꿀팁을 주셨어요. 자, 좋습니다. 주임님, 이제 이번 주 시장 전략 마무리 해보면서 하고 싶은데요. 트럼프 인맥주가 지난주부터 시끌시끌하거든요. 이쪽으로 수급 쏠림 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휴장도 있고 딱히 뭔가 크게 잡고 갈 만한 게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그 주말간에 있었던 뉴스 중에 사실 정용진 그 재밌었어요. 이제 그 그죠? 트럼프와 좀 미팅을 했었다. 10분 정도 이제 사담을 나눴었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데 네. 사실 그 뉴스에서 좀 어느 정도 캐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이 네. 이 종목이 아니라요. 이제 뉴스에서 캐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사실 10분간 15분간 대화에서 사실 사업적으로 면밀한 연관관계는 없었다.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종목적으로 뭔가 이 관련주를 좀 재밌게 테마주를 찾아내야 될까? 이렇게 얘기를 봤을 때는 그러면은 뭐 신세계 중에서 좀 시가총액이 낮은 쪽으로 수급이 어느 정도 좀 쏠릴 수 있겠구나라는 좀 생각을 해봤었고요. 그래서 신세계 INC라는 종목 중에서는 좀 특히 좀 수급이 좀 타이트하게 몰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생각으로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럼 이번 주는 뭐 그런 테마적으로 좀 빠르게 움직임이 있다고 보세요? 일단 뭐 트럼프 테마주로서는 종목이 워낙 한정적이어서 그렇게 많이 좀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시장 매크로적인 환율적인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유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율에 대한 부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분과 함께 많은 이야기 이제 나눠봤는데요. 또 이어서는 대박의 확률, 정말 대박 확률 갖고 계시잖아요. 오늘 어떤 종목을 또 갖고 오셨는지 계속해서 이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